모든 일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6월 7일에 시작되었다. 그 무렵 주인공은 마침내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불운을 더는 견딜 수 없어 딱 일주일 동안 내 인생을 점검할 작전 타임을 갖기로 결심하죠. 돌이켜보면 그 결단은 주인공이 인생에서 내린 결단 중에서도 단연코 최고였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 어떤 소설의 도입부 같으시죠? 맞습니다. 이 책은 소설의 형식을 빌려 시작합니다. 일이 뜻대로 안 풀리고 사람 관계에도 지치고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고 싶었던 주인공이 충동적으로 낯선 마을의 작은 호텔을 예약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부터 동화 같아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작은 호텔. 저자 안자나길은 매니페스테이션 코치이자 라이프 코치로 활동하면서 이 책 한 권으로 독일 슈피겔 베스트셀러에 오른 분입니다. 주인공은 이 호텔 입구에서 행운을 상징하는 코끼리 석상을 마주하고 안으로 들어가 은은한 향과 함께 호텔 주인 시타를 만납니다. 히말라야 산기슭 출신의 아주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죠. 주인공은 이 호텔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시타에게서 인생을 바꾸는 7가지 비밀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책 소설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알맹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기계발서를 읽으며 놓치고 있었던 핵심적인 지점들을 아주 다정하고도 예리하게 일깨워 주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소원 빌 때 제일 많이 듣는 조언 있죠. 이루어진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라. 그런데 막상 따라해보면 어떤가요?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찝찝하고 이게 진짜 되겠어? 하는 불안감이 슬며시 올라오지 않으셨나요?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을 짚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생생하게 상상을 해도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내 안에 불안과 결핍을 그대로 둔 채 순서를 무시하고 상상만 들이부었기 때문이라고요. 도대체 왜 내 상상은 현실이 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내 힘으로 소원을 실현하는 7가지 정확한 순서는 무엇인지 오늘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지점이 정확히 어디였는지, 오늘 밤 당장 내 무의식을 어떻게 세팅하면 되는지까지 전부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해 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호텔 주인 시타는 주인공에게 소원을 이루는 7가지 방법을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왜 지금까지는 그게 안 이루어졌는지를 마주하게 되죠. 이 7가지 철저한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골라서 하면 안 되고요.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주가 내 편이라는 걸 인식하고 나만의 소원 콜라주를 만들고 올바른 주파수를 고르고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신뢰하고 마지막에 우주가 보내는 신호를 따르는 것까지 이 7개가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쭉 이어집니다. 본격적인 단계를 알아보기 전에 딱 하나만 명확히 정립하고 갈게요. 요즘 자기계발판에서 가장 핫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매니페스테이션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매니페스테이션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소극적인 소원 빌기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미래를 내 무의식에 정확히 각인시키고 내 주파수를 그 목표에 세팅해서 그것이 내 현실로 올 수밖에 없게끔 주도적으로 판을 짜는 능동적인 끌어당김입니다. 단순히 우주가 복권 한 장 쥐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결핍과 불안을 다스려가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 삶으로 직접 인양해 오는 작업에 가깝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 소원을 능동적으로 이루는 비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남이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스스로 이루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으로 이루지 못하고 마음속에 쌓여만 가는 소원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무언가 부족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바로 이 결핍감이 우리 삶의 행복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거대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내 소원은 안 이루어지지? 하는 결핍의 주파수에서는 절대로 행복이 자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바라는 소원쟁이가 아니라 내 안의 결핍을 깨부수고 스스로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결핍감을 지우고 내 힘으로 소원을 이루는 시타의 7가지 단계 법칙,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제1법칙, 목표를 명확히 하기. 첫 번째는 목표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뻔하게 들리시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강조되는지 제대로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기차를 타고 베를린에 간다고 해볼게요. 가다가 다른 도시가 궁금해서 잠깐 내리고 또 다른 곳이 좋아 보여서 거기서 머물고, 그러면 결국 베를린엔 못 갑니다. 소원도 똑같아요. 방향이 흐릿하면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도착지가 계속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돈 많았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빌어요. 근데 이건 목적지 없이 그냥 어디든 좋은 곳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 뇌 입장에서는 어디로 데려다 줘야 할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렇게 막연한 소원들을 하나씩 붙잡고 구체적으로 좁혀나가는 거예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돈으로 정확히 뭘 하고 싶은 건지, 좋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건지. 소원이 너무 많고 흐릿하면 오히려 하나도 못 잡거든요. 제2법칙, 우주가 내 편이라는 걸 인식하기. 두 번째는 우주가 내 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사실 7단계 중에서 제일 와닿기 어려운 단계이기도 해요. 우리는 보통 뭔가 안 풀리면 세상이 나를 방해한다고 느끼잖아요. 버스는 눈앞에서 놓치고 하필 그날 상사한테 싫은 소리 듣고. 근데 이 책은 그 반대로 보라고 말해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나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려는 방향으로 조금씩 데려다주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고요. 이걸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좀 공허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책의 장점은 이걸 실천 가능한 습관으로 바꿔놨다는 점이에요. 대표적인 게 양치기법이에요. 거울 보면서 이 닦을 때마다 짧게 한마디씩 스스로에게 건네는 거예요. 이미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안다고요. 포인트는 이걸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명상이나 확언은 며칠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건 어차피 매일 하는 행동에 그냥 끼워 넣는 거라서 부담 없이 오래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제3법칙, 나만의 소원 콜라주 만들기.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비전보드예요. 이 책에서는 소원 콜라주라고 부르는데 원하는 이미지들을 눈에 보이는 곳에 모아두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냥 예쁜 사진, 남들이 좋아 보인다고 하는 이미지들을 잔뜩 붙이고 끝내버려요. 근데 이 책이 말하는 콜라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앞서 첫 번째 단계에서 명확히 좁혀둔 그 목표를 매일 눈에 밟히게 만드는 장치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목표부터 또렷해야 콜라주도 의미가 생겨요. 목표가 흐릿한 상태에서 만든 콜라주는 그냥 예쁜 사진첩에 그칩니다. 제4법칙, 올바른 주파수 선택하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올바른 주파수를 고르는 단계예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파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가장 크게 걸려 넘어지거든요. 원하는 걸 시각화하거나 나는 풍요롭다라고 확언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거부감이나 불안이 올라올 때가 있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텅 빈 통장 잔고나 차가운 현실을 보면 자꾸 반대되는 목소리가 끼어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되겠어? 너 지금 거짓말하는 거잖아? 하는 내면의 저항감이죠. 보통의 자기계발서들은 이럴 때 부정적인 생각을 억누르고 더 강하게 긍정 확언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시타가 알려주는 방법은 완전히 반대예요. 그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고 절대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심리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불안한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더 크게 맴도는 느낌. 지우려고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타는 내 안의 불안과 부정적인 생각을 호랑이에 비유합니다. 깊은 숲속에서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나타났는데 무서워서 눈을 감고 못 본 척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랑이는 자기 존재를 알리려고 더 크게 운부짓고 결국 나를 물어뜯을 겁니다. 내 무의식의 불안도 똑같아요. 불안해하면 안 돼 하고 모른 척 밀어내면
무의식은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내서 내 현실을 잠식해버립니다. 그럴 때 시타가 제안하는 솔루션은 아주 명쾌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호랑이 왔네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밤 당장 마음속에서 저항감이 올라온다면 딱 5분만 시간을 내어 그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미래가 불안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그동안 나를 지켜주려고 애쓰느라 고생했어. 찾아와줘서 고마운데 오늘 내가 너한테 내어줄 시간은 딱 여기까지야. 억지로 찍어 누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우울함에 종일 빠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감정의 존재를 쿨하게 인정해주고 부드럽게 문을 열어 배웅해주는 거죠. 흙탕물이 가득 담긴 컵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대고 맑아져라 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막대기로 휘저으면 흙탕물은 더 흐려질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두고 그 위에 깨끗한 맑은 물을 매일 한 방울씩 톡톡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흙앙금은 바닥으로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투명한 물이 가득 차게 되죠. 이 감정 주파수를 다루는 방식도 딱 이 원리예요. 내 안의 불안을 억지로 퍼내려고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지 하고 가라앉힌 다음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주파수를 매일 조금씩 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사소한 태도의 차이가 내 무의식의 판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제5법칙,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내 무의식을 속이는 오감 트레이닝. 5번째는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단계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진부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 책에서 시타가 말하는 상상은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시각적인 이미지 한 장 띄워놓고 멍하니 바라는 게 아니에요. 시타는 내 몸의 모든 감각, 즉 오감을 전부 동원해서 상상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과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느끼는 감각을 구체적으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눈을 감고 아주 새파랗고 싱싱한 레몬 한 조각을 베어 물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입안에 시큼한 레몬즙이 쫙 퍼지는 상상만 해도 지금 입안에 침이 고이지 않으시나요? 뇌가 상상과 현실을 착각한 겁니다. 소원을 시각화할 때도 바로 이 원리를 쓰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중에 돈 많이 벌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미래의 공간에 서서 느껴지는 피부의 온도, 코끝을 스치는 은은한 향기, 귀에 들리는 주변의 소음, 그리고 손바닥에 닿는 촉감까지 온 감각으로 촘촘하게 그려내는 거죠. 제6법칙, 집착 내려놓고 신뢰하기, 조급함을 다루는 법. 6번째, 집착을 내려놓고 신뢰하는 단계예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죠. 원하는 게 생기면 자꾸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요. 시타는 이걸 나뭇가지 위에 앉은 새에 비유합니다.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질까봐 걱정하지 않아요. 대신 자기 날개의 힘을 믿습니다. 나뭇가지가 어떻게 되든 필요하면 언제든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도 원래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이 책의 요지예요. 아기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질까봐 평생 기어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넘어지고 부딪혀도 다시 일어서고요. 다만 살아가면서 그 감각을 잠깐 잊어버렸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앞서 4번째 단계에서 말씀드린 감정 다루기랑도 이어지는 얘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불안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내 안의 날개를 신뢰하는 쪽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반복하는 거죠. 제7법칙, 우주가 보내는 신호 따르기. 마지막 7번째는 우주가 보내는 신호를 따르는 단계예요. 소원을 명확히 하고 주파수를 맞추고 오감으로 상상하기까지 마쳤다면 이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기민하게 포착해야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노래 가사, 길을 걷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책 제목, 혹은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주변 사람의 툭 던진 한마디가 모두 우주가 나에게 던지는 이정표일 수 있거든요. 이걸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봐도 목표가 또렷해진 우리 뇌는 평소에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해 그냥 흘려보냈을 정보들을 이제야 비로소 중요한 단서로 알아채기 시작한 거예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서 결과만 뚝 떨어지길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신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걸음을 향해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한테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힌트들이 세상 사방에 널려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내 눈앞에 스쳐 지나가는 그 사소한 기회와 신호들을 절대 흘려보내지 마세요. 이거 혹시? 하는 마음이 들 때 의심하지 말고 그 신호를 따라 과감하게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매니페스테이션을 현실로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목표를 또렷하게 잡고 콜라주로 매일 눈에 담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싸우지 말고 인정한 다음 보내주고 오감을 동원해 이미 이루어진 순간을 생생하게 느끼고 집착 대신 내 안의 날개를 믿는 것. 그리고 마지막엔 눈앞에 오는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이 7가지 어느 하나도 거창한 게 없죠. 하지만 단순히 바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안에 결핍을 지우며 능동적으로 끌어당기는 순서를 밟아나가면 현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책의 아주 일부예요. 사실 이 책은 마지막 책장을 덮을 때 느낌이 참 묘합니다. 마치 주말에 한적하고 아름다운 호텔로 잠깐 호캉스를 다녀온 듯 단순한 끌어당김의 법칙만을 설파한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한편의 따뜻한 힐링 소설을 읽은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이런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끌어당김이나 시각화를 따라하다가 오히려 왜 난 안 되지? 하고 조급함과 결핍감만 더 커지신 분들, 혹은 팍팍한 현실과 인간관계에 지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은 분들요. 이번 주말에는 독서로 마음을 치유하는 북캉스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타가 들려주는 나머지 이야기들 직접 책으로 만나보시면 훨씬 더 깊은 평온함과 현실적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명쾌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바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